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입니다. 울산 지역 2주차는 제가 빠뜨렸어요. 개인 신상의 문제로 3주차 이어나갑니다. 거래량 반등하는 느낌. 실제 반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0% 분위기 여전. 고가의 아파트들. 많이 빠질 때는 40% 정도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한 10% 정도 약간 이 반등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다 해결됐죠? 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제 상황.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행을 압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채권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채권 P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절로 소멸될 걸로 생각한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주간 실거래지수 울산과 광주를 늘 같이 묶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얘들이 하락률이 가장 낮은 동네입니다. 전세를 보시면은 광주는 비교적 안정, 울산은 여전히 큰 폭의 하락.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제대로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제대로 반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매매가가 그 자리를 공고히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 살펴보시면 역대급으로 높아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듯한 굉장히 많이 반등하는 모습. 정부 대책 나온 이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섰지만 하지만 40 이하는 빙하기고 이 빙하기가 해소되려면 60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매수세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매도 물량도 같이 늘어납니다. 전세 물량은 크게 변동 없는 모습, 월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767건에서 1606건으로 거의 10% 정도 월세 물량은 줄어든 상태. 전체 임대 물량 한 2% 정도 줄어들었나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절대치가 많다. 이 부분 기억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분양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그렇다고 직거래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중개거래 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연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양권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아파트 거래량, 1월의 거래량은 조금 살짝 부실해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의 거래량, 빨간색 네모안에 있는 것이 이미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넘어섰는데 1월은 좀 부실했지만 2월은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량. 이 갈색선의 흐름, 22년의 흐름을 보시면 대선을 앞두고 거래량이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이번에는 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3조 정도 소진되었다고 하고 총 40조가 아직 40조 중에서 13조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지금 소진된 상태. 이 거래량 흐름 상승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갈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가.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거래 조금만 침체되면 규제 해제, 거래 조금만 침체되면 또 규제 해제, 온갖 것들을 쭉 해나오고 돈 풀어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지만 돈 풀었죠, 규제 해제했죠. 이제 뭘 써야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 그럼 만약에 집값이 이 상태에서 더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막아줄 것이 없는 느낌이에요. 대구 거래량 1월 거래량 보시면 전년 동월의 거래량 넘어섰죠. 부산도 전년 동월의 거래량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 살펴보면 주간 거래량 상으로 봐도 211건이에요. 이번 주에 211건이거든요. 지난 1월 말쯤에 165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거래가 증가는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타 광역시 대비 좀 덜 떨어진 동네, 울산이었잖아요. 가격이 덜 떨어진 동네 거래량도 같이 또 살아나진 않습니다. 좀 뭔가 좀 침체죠. 침체의 느낌이죠. 이게 인구 100만의 도시와 200만, 300만의 도시의 그런 차이점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가격 흐름 최근 일주일치 가격 상단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2차 25% 정도 하락해서 7억 4천, 힐스테이트 수암 30% 정도 하락해서 5억 9,500, 무거 위브자이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45평형 가격 5억 6천, 대연더샵 68제곱미터예요. 68제곱미터. 전용 면적 68제곱미터. 한 30평? 29평 정도 되나요? 가격이 5억 4천. 울산 신정 푸르지오 가격이 30% 정도. 35%. 그전에는 울산 지역에 여기에 35나 40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찍히는 모습을
빈도가 제법 나왔었는데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첫째 날 가장 최근 날짜의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전히 4억 이상 비싼 아파트들이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하락률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30% 이상한 30% 하락이 여전히 유효하더라라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날 아직도 3억 이상 거래가 많습니다. 네, 여전히 20% 정도 하락해 보이는 거래도 있지만 30% 심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것들 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 30% 하락하는 분위기. 자, 그 이전 날이에요. 그 이전 날 20%, 30%, 25%, 이 퍼센트는 좀 많이 이야기해 달라고 하지만 맨날 거래되는 아파트 이름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똑같습니다. 요 흐름만, 전체적인 흐름만, 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부분, 설명 부분에 가시면은 어느 아파트 하나 요 똑 찍으면 되거든요. 여기 돈보라는 사이트 가셔서 그럼 요 차트로도 쫙쫙쫙쫙 나와요. 그러면 요 근래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격이 한창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요 정도 느낌, 아마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차트에서도 요런 모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1번, 2번 요 두 개의 흐름을 놓고 이제 누군가 베팅을 해야 되는 순간 실거주가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순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날 가격 비싼 아파트들도 근래 들어서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특례 보금자리 놓으면 이런 아파트들 웬만하면 손댈 수 있으니까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30%, 39평에 30% 정도 하락했고요. 대공원 한신유 플러스 35% 정도, 네. 20%, 30% 정도가 아직까지 유효한 그런 모습들. 이 부분.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비싼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지만, 가격 반등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되는 느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더라. 15%, 20%. 자, 그 다음 날짜도 살펴보면은, 20%. 요 조금밖에 안 빠졌네. 조금밖에 안 빠졌네. 요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10% 정도 빠진 모습도 있지만, 30% 하락이 주요 하락 가격이라는 부분, 물론 20% 정도 빠지는 것들, 보합권의 거래도 있지만 거의 30%씩 하락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 누군가 그래 급하게 사야 된다면, 그렇죠. 가격, 지금 시점 꼭 사야 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왜, 아직까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왜 사지?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IMF 때도 집 샀고, 금융위기 때도 집 샀고, 항상 순환은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거래량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예년 대비 거래량이 한 10분의 4 정도 수준이라 그러죠. 10분의 4? 한 10분의 6 수준? 거래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빨리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40조의 돈을 전국적으로 풀었을 때도 거래량이 이 정도 살아나고 끝날 것인데,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들을 끌어왔죠. 어디에서 끌어왔습니까? 미래에서. 미래에 있지도 않았는 그 부채라는 이름으로 미래에 있는 돈들을 엄청 끌어와서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상태. 부풀려져 있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부분에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30%, 거의 한 40%, 30%, 20%, 30%. 30이 가장 눈에 많이 띕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정도 수준까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 근래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하면 디딤돌 대출도 이거 웬만한 평균 이상의 아파트는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가격 하단 부분을 별로 못 보여드린 것 같네요. 거래량 1000건 돌파 시점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요. 2월의 거래량 한번 좀 기대해 봄직함도 한데, 또 이렇게 과거 2017년처럼 한창 살짝 좋았다가 오랜 기간의 침체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금 상존하는 그런 상태. 지금 급등에 대한 기대, 완전 이런 급등에 대한 기대, 아니면 쭉 흘러내리는 요런 단계, 일부 오르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단계, 아마 요쪽에 아마 사람들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분양권 거래량 계속해서 많은 상태 이어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5억 이하의 거래가 대다수고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후반으로 혹은 6억 초반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아파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울산 GLCT 거의 워낙에 대단지다 보니까 가격이 그전보다 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뭔가 야금야금 더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미분양도 지금 울산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3,700세대 정도 되나요? 지난 방송할 때 그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적지 않은 숫자라는 부분, 어떻게 해소되어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GLCT는 거의 가격대가 계속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낮아지는 듯한 느낌. 그게 대구에서 그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부산에서도 그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울산도 알게 모르게 이것이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왜 신축의 분양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냐 봤을 때 주위에 있는 구축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 같았으면 그 주위에 있는 구축 혹은 준신축이나 분양권의 가격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막 30%, 40%까지 가격이 벌어져 버리니까 분양권이 또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1월의 전세 거래량이 많이 부실한 느낌이죠.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부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건 자료가 조금 더 누적되어야 되겠죠? 자, 가격 고점 대비로 얼마나 빠지는지 옆에 숫자만 대략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돌려줘야 될 돈이 많은데 근데 또 얼마 안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경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의 역전세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 그 가격 더 아랫부분으로 내려와 봐도 1억씩 1.5억씩, 누구는 4억 살던 집에 2억 5천에 살는데 2억 6천에 살던 사람이 2억 5천에 그대로 산다고? 근데 이 정도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정도, 자기 자본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인심 쓰듯이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나머지 3억까지 갔던 것이 1억 3천. 여기도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가격 하단 부분 갭 투자했던 이런 사람들 울산 지역 가자, 울산으로 가자 해서 많이 몰려다니는 거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아파트 아니고 원룸이나 혹은 빌라나 이런 것들 지금 전세 너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언론은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이렇게 많이 낼까요? 너 저기 살면 큰일 나. 한국 잘못하면 돈 다 띄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빚 조금만 더 내가지고 집 사. 싼 집도 많이 있어. 집 사.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한 그 언론의 행태이지. 정말 이 사람들을 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것 같았으면은 벌써 뭔 수를 써도 썼겠죠. 정부에서도 한참 전부터 떠들었어요. 전세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 입은 그 청춘들 구제해주겠다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돈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럼 계속 여기 전세 살지 마라. 차라리 집 사라. 좀 제도를 정비하고 좀 안정성을 갖춰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 1.1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요. 평균 전세 가격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언제가 지금 빨간 선 아래쪽이니까요. 21년 전세 가격하고 지금 비슷한 그런 모습이니까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전세 갭이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2020년을 기점으로 윗부분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2020년을 기점으로 2억 아래에 머무르던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나 높아졌습니다. 거의 2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4천 1억 7천 정도이던 전세 가격이 2020년을 거치고 나서 2.3억 2.3억 4억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다시 전세 가격이 과거 시점으로 회귀하고 있잖아요. 1.7억으로 돈 돌려줘야 될 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억 3천짜리 집이 1억 7천으로 된다면 4억 6천짜리 집이 3억 4천으로 된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전세 가격이 많이 체결되는 형태를 보니까 한 4억 중반대에 있던 가격이 2억 중반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래였습니다. 전세 거래량 늘어나는 이런 흐름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 전세 매물 여전히 많은 상태 유지하고 있었고요. 3억 미만 비중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태 80%. 광역시 지역들은 8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정말 2019년 이후로 너무나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요 비율 높아지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매매 가격도 아마 뭐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4억 이상 거래량 많이 없는 모습. 그리고 월세 거래량은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 예년보다 많으면서 선방하는데 아까 전세 거래량이 너무 적어지네요. 너무 적어지는 모습. 월세에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월세 가격도 치솟지 않는 모습. 야, 가스비도 많이 나가, 외식비도 올라, 뭐 식료품비도 올라, 뭐든지 다 오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월세도 올라야지, 이런 것들이 뭐 투자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던 이야기, 인플레이션 와라, 인플레이션 오면 좋다, 인플레이션 오면 상품 가격이 다 오르고 결국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고 했지만 그 말은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